이광재 그 당시 비서관이 우리 노무현 의원님, 당시 의원님께서 만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번 와라. 제가 우리 집에서 유별났던 게 모두 다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었어요. 네, 우리 식구들이. 근데 저만 유별나게 1학년 때 들어가면서 7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꼴찌가 왔었습니다. 거의 꼴찌. 제가 한 57명에서 뭐 55등, 54등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3학년 때 변화가 생겼어요. 거의 3학년 때 예쁜 여학생이 부반장을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뭔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아마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마지막에 제가 7등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반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아주 잘 하는 축이었죠. 제가 이제 정치 입문을 90년도에 했는데 특히 야당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달, 정치 낭인 생활을 쭉 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정치 건달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여자들도 특이한 여자 빼놓고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책임감 때문에 쉽게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자제를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정치를 않고 다른 직업을 찾았으면 아마 또 결혼을 또 했겠죠. 그러나 정치를 계속 하면서 야인 생활을 했으면은 아마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군수 됐다 해서 특별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예, 여성들한테 군수가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후배가 저한테 참한 색시가 있대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라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제안을 하길래 나야 뭐 그 나이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도 많이 봤고 하도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가능성이야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런 기분으로 사실 나갔었어요. 계룡산 밑에서 만났거든. 어느 찻집에서. 근데 참 인상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 전에는 아무리 소개를 해준다 해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한번 이렇게 소개받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둘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제 집사람이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뭐 인간성도 그렇지만은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서 공군사관학교 이제 정치학 교원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택이 됐거든요. 이제 정치학 교관을 하면서 공사의 시사평론이라는 신문, 신문의 시사평론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시사평론의 색깔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안 검열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나소열 정치학 교수 성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뭐 남한산성에 가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시가 된 게 교수를 관두고 다른 보직을 원하는 보직을 뭐 주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것도 싫다. 그렇게 버텼어요. 6개월 동안 이제 실제 학생들은 가르치지를 못하면서 연구 생활하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한다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나 이런 공부하는 길보다는 내가 할 일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것은 현실 정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현실 정치를 입문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꼬마 민주당에 무작정 가서 사실 나 이런 사람인데 같이 일하고 싶다. 그리고 이력서를 딱 던져주고 왔었어요. 2, 3개월 있으니까 이광재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이광재 그 당시 비서관이 저를 우리 노무현 의원님, 당시 의원님께서 만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한번 와라 해가지고 이제 꼬마민주당에 찾아가서 이제 서로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1시간 동안 나의 정치적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 등등을 논의하면서 야, 나하고 같이 정치하고 싶지 않냐?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제가 꼬마민주당의 공채로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노무현 의원이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밑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노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첫 번째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나소열이가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농담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치인들 단식 중에서 제가 가장 정통 단식을 김영삼 이후에 가장 정통의 단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일주일 넘으면은 단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야, 이러다가 이거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축구광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서천 축구회 소속이었는데 거기에서 대회를 여는데 한번 와서 오비 게임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오비 게임에 딱 나갔는데 넣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딱 달려나가다가 젊은 골키퍼하고 딱 부딪혔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병원에 가봤더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깨가 완전히 골절돼 가지고 일부 뼈가 으스러졌더라고요. 4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군수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다. 군민의 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축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요즘도 축구를 주말에는 또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억세게 하지 않고 요즘은 사람들 부딪힐 것 같으면은 좀 살짝 피하면서 도망다니기도 하는데요. 참 그때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어떠한 공식적인 석상에도 이 기부수를 하고 나가니까 좀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